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마상적급 식계문 이 회보 48호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암안심을 내지 말며. 그러니까 이 암안심은 중군벽의 싹입니다. 우리가 중군을 할 때 이 중군의 정의를 내릴 때 1차로 이 암안심이 아마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암안심이 시기심을 이뤄내며 또 탐심, 진심, 치심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마상정급 1조인 암안심을 내지 말면은 불교정전 편성시 이때 편입된 그런 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이 두 아내 얘기 나오면 왜 두 남편은 없냐? 이 말을 하는데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재래 불교에 있어서는 두 아내는 고사하고 한 아내도 두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제도이었으나 본회, 그러니까 이 당대는 불법연구회죠. 원불교 전신. 이 본회에는 그 제도를 변경하여 결혼 생활에 자유를 주었으니, 이게 나와요. 결혼 생활에 자유를 주는 그러한 계문이다. 보죠. 그러니까 남녀 간에 정당한 부부를 정하여 생활하는 것은 하등 관계가 없으나, 그러니까 계문 생활에 결혼 생활이 계문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로써. 근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 말은 여기서 정당한 부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일부 일처제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고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린 거예요. 양처. 이걸 양처라고 그러죠. 두 아내를 하게 되는 것은 과거 역사상으로 보나 과거에는 첫 첩제가 있었어요. 본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첩을 여럿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 역사상으로 보나 현재 사회상으로 보나 이것이 가정 평화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다. 결국 망가 망신, 그러니까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내 몸을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양처, 두 아내를 거느리는 이 제도가 결국은 가정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제도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 계문은요, 사회 제도하고 같이 갑니다. 계문이라고 특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적 룰하고 같이 가는 것을 이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인심의 개발, 인심이라는 게 그 시대의 민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향상, 어떤 이제 그걸 누리는 그것이 올라가요. 이건 이제 현대어로 말을 하면 인권 평등, 양성 평등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이 양처 생활은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바인데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아내를 거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그런데 사회도 그런데 하물며 수도인으로서 양처 생활을 한다고 해서야 어찌 본의에 어그러지는 바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수도인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남자로서 양처를 두는 것이나 두 번째가 또 나와요. 여자로서 제2의 처로 들어가는 것은 범계로 취급한다. 여기서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면은 다른 말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 근데 거기에 다시 또 뭔가 부부 생활을 또 하는 걸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부 일처제와 또 한편으로는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면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런 면이 되겠죠. 여기서 단이 나옵니다. 남녀를 물론하고 본 회원이 되기 전에나 우리 회원이 되기 전에 양처를 했어도 그것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는 회원이 된 후라도 이 계문을 받기 전에 하였거나 근데 회원이 됐는데도 계문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것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원이 됐는데 계문을
이렇게 받지 않았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는 남자로서 저 배우자가 난치의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그 살림을 유지하며 생활을 하여 갈 수가 없는 경우를 당하여, 와, 이게 남자 입장으로 설명돼서 이 계문, 이 설명도요, 이 시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대중사인 당대 때 해석이 됐다고 해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설명도 굉장히 남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봅시다. 남자로서 저 배우자, 그러면 이제 여자가 되겠죠. 배우자가 난치의 질병이 걸려서, 질병이니까 살림을 못 한다는. 아이, 그러면 남자가 살림하면 되잖아요. 이 시대만 해도 남자는 살림 안 하고 여자가 살림한다는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또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그 살림을, 또 기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림을 여자가 못할 상황이 되면 다른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 지방 동지의 양해, 주변 동지들이 그래도 이건 새로운 가정을 꾸며도 되겠다. 또는 교무의 승인이 있을 시는 양처를 하게 되는 것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런 논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계문에 대한 이해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지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는 남녀 간에 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 이혼을 한 후에 결혼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치 않는다. 야, 이건 현대적 사고하고 같은 말이죠. 남녀 간에 서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새로운 또 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 이혼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문에 이혼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볼 수 있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계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대한 답변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영겁시, 세 번째, 영겁시 사육을 먹지 말며, 이게 원래는 특신급 8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문 조정하면서 이게 이제 법마상정금 3조로 오는데, 이 사육이라 하는 것은 보통 사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은 사육, 네 발 달린 짐승을 말해요. 네 발 달린. 새는 사육이 아니죠. 그 옛날에 이거 우리가 농담으로 말할 때 사육하면서 제가 통닭을 먹었어요. 그럼 영겁시 사육을 먹지 말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참,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사육이라는 건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뭡니까? 소나 말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당대에 보면은 사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가치 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자, 사육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래 불교에 있어서는 엄중 금지하는 바이나, 그래서 이 사육을 먹는다는 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엄해요. 제가 통닭 먹는 거하고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먹는 건 달라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사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죠. 자, 본에는 또한 불법의 대중화, 이것은 불법의 대중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이 대중화도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대중화인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우리 불법 연구에서 잘 수용해서 하는 것이 대중화인지, 이 교차의 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어쨌든요, 여기에 연고 2자를 더하여 연고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육을 먹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연고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연고의 내용이 4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가 병약시, 약물로 사용할 때는, 약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다. 병후나 쇠약한 원기를 회복할 때 괜찮다.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이걸 안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회지의 거주자로 도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당대만 해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촌에 살았어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거의 다 도시에 살고 농촌에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또 달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도해지에 대한 얘기 납니다. 도해지의 거주자로 체독 등속의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게 체독이 뭔지를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체도가 이렇게 나와요. 채소 따위에 섞여 있는 체독증을 일으키는 독기 또는 구충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 뭐 목구멍이 가렵고 뭐 누렇게 붓고 또는 구토 설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채소만 먹었을 때 채소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고기를 먹을 때. 그럼 이것을 봐도 옛날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먹는 게 채소나 이런 게 되니까 가끔씩 고기를 먹는 것도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설명이 붙을 수 있죠. 지금하고도 이게 또 이걸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죠. 외처 여행 시 식사, 반찬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당하게 될 때. 이게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골라서 먹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한다. 근데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단, 이 계문도 제가 회원은 관계치 아니함. 제가 회원한테는 이것을 이거 여부의 계문으로 하는 것을 관계치 않고 다만 여기 말한 대로 해봐라. 권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권할 뿐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계문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 나태하지 말며. 나태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물러나고 즉시 실행하여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마음에 끌려서, 이게 실행해야 한 일인데 하기 싫은 마음에 이게 끌려갖고 뒤로 밀어. 내일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또는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못하고 추저추저 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나태라고 봅니다. 나태라고 하면 우리가 막 게을러 빠진 것만 나태라 생각하는데 뭔가 할 때 미루는 것도 나태고요. 이렇게 탁 그냥 결단을 못 내리는 것도 이거 보면 나태라고 돼 있어요. 주저 하면은 나태예요. 상당히 이게 좋은 해석 같습니다. 이것은 일을 성공하여 가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럼 맞죠. 뭐 하는데 그냥 주저하고 할 때 딱 해버려야지. 뭔가 할 때 무조건 이게 방해가 되죠. 이런 태도가요. 그러므로 대소사를 물러나고 크고 작은 일을 물러나고 이와 같은 마음이 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범계로 가는. 내가 나태다 하고 딱 체크를 해서 다음에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이게 원래 특징급 10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문 조정을 하면서 법마상정급 5조로 왔는데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였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말. 여기서는 하였다고 해놓고 또 다음에 안 했다고 해요. 또 안 했다고 해놓고 또 했다고 하는 말. 이게 한 입으로 두말하죠. 여기서는 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 했다고 말하고 방금은 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안 했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한 입으로 두말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용상으로나 사회 도덕상에 봐서 용서가 안 되죠. 돈을 갚았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 안 갚았는데 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저기서 또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제 이런 관계였을 때는 참 용서하기가 서로요. 어려우니까 이런 그 불량, 패설, 이게 어그러지는 말, 이게 뭐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어요. 이게 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즉시 범죄로 간주한다. 자, 여섯 번째,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자,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을 물러나고, 자, 이게 정의 중요합니다. 그 장소와 그 경우에 맞지 않는 격의 말과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맞는 격의 말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 없는 말을 해요. 이걸 망령된 말로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농사에 대한 말을 하여 달라고 하는데 공장에 대한 말을 해요. 지금 농사법이 필요하는데 막 다른 얘기를 공장을 가동시키는 얘기를 해요. 또는 노정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어떻게 가고 뭐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하고 또는 어디서는 뭘 먹으면 좋고 뭐 이런 그 여행담, 노정기를 물었는데 자기 집안에 부정사, 안 좋은 일, 우리 집에 이런 슬픈 일이 있고 막 애가 아프고 막 애는 설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걸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이같이 격에 틀린 말들이 다 망령된 말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그 상황에 맞게끔 요구되는 말이 아니라 엉뚱땡뚱한 말만 계속 해가요. 그럼 이것이 망령된 말이다. 이 망언은 주의심이 부족한 데서 많이 하게 되나 이러한 말을 자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 인격의 타락도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죠. 인격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여 큰 신뢰가 되죠. 뭐 다른 거 모르는데 갑자기 뭐 설사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신뢰가 되죠. 밥 먹는데 설사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럴 경우 있죠. 이게 몰라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얘기인데 또는 이 사람 어떤 우리가 묻어둬야 될 죄상을 막 그냥 폭로해요. 누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서도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지금 좋은데 설사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도 또는 과거에 죄를 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그 반성도 하고 과정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옛날에 뭐 그랬다네 막 이렇게 요즘은 또 이런 것이 우리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원수를 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말을 할 때는 곧 범죄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 망령된 말, 요 설명이 우리가 범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시기심을 내지 말며.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법마상정급 원래 5조에 있는데 7조로 오는데 옛날에 이게 처음에는 시기심을 내지 말며가 아니라 시기심을 두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적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내지 말라 이렇게 바꿔놨죠. 자,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잘 돼. 또는 자기 관계자가 제3자를 사랑할 때 보기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 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시기예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구분할 때 이건 시기라고 봐요. 이자 관계, 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잘 돼. 그럼 이건 시기예요. 근데 삼자 관계. 그래서 자기 관계자가 제3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이걸 질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어떨 때는 정밀하게 나누면 나누고 그냥 같이 볼 때는 시기 질투를 하나로 봐서 다 시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자, 이 마음이 심하여지면 공연히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나며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첫째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잘못한 점을 발로 그 사람 잘못된 걸 밟아서 막 바깥에 막 드러내는 거죠. 반려시키려고 하는 마음까지 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인생에서 가장 결함이 되는 악한 마음, 이 시기심을 인생에서 가장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마음인 동시에 역사상으로 볼지라도 과거 국가나 각자 그 사가에서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파동된 불의한 투쟁과 폐해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시기심이 작동되면 막 가정에서도 막 부부싸움도 이 시기심에서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뭐 하여간 이 관계에서 시기심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기심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물론하고 가져서는 없을 것은 물론이나 더욱이 이제 수도인들은 이 악독한 마음을 제거하고 시기심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선량한 본심을 회복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불의심을 가질 때 자기 목적에 위반된 것은 물론이거나 결국은 자기 손해고 나아가 이 본해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도 이 시기심 우리 공부인들이 시기심이 많아지면 우리 이 모인 이 본해의 불상사다. 아주 이게 참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잠깐 그러한 마음이 심중에 비친다 할지라도 즉시 제거하면 범죄가 아니거니와 잠깐 근데 여기 보면 잠깐 나오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제거하려고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봐요. 잠깐 생기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만일 마음 가운데 머물러 두고 그 마음을 생기면은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러 두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원래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언행을 표현하는 것은, 시기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시기심의 범주로 간주해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계문에서 생기는 것 자체까지를 문제심 참지는 않는데 생긴 다음에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전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그냥 두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8. 탐심을 내지 말며, 이것도 탐심을 두지 말며로 돼 있어요. 내지 말며를 처음엔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내지 말며 이렇게 바뀌어 있죠. 탐심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물러나고 정도나 분수밖에, 이게 중요합니다. 분수밖에 과히 취하는 마음과 또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공연히 여러 방면으로 욕심을 발하여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는 것을 이름한다. 그렇게 분수밖에 과히 취하는 마음도 탐심이고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냥 다 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다 탐심이다. 그러므로 이 탐심이라 하는 것은 일만 죄의 근본이요. 일만 악의 모체가 되는 거로 모든 죄와 모든 악의 모체가 이 탐심으로 보고 있어요. 고로 모든 중생이 생사고해를 면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게 되는 것은 다 탐심을 이 탐심을 딱 억제하여 중도를 쓰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기 이제 중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문을 받은 후, 그러니까 탐심을 내지 말라는 계문을 받은 후 길들이지 못한 마음으로 경우를 따라서 혹 탐심이 동한다 할지라도 즉시 제거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치 아니하나, 이게 바로바로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어떠한 경우를 당해 탐심이 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게 이제 계속 있어요. 탐심이 계속. 그것에 자기의 본심을 뺏기게 될 때는 범죄로 삼는다. 자, 9. 진심을 내지 말며. 진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불합한 일이나, 이게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불합하다는 것은. 이렇게 합해지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또는 어떠한 역경을 당할 때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그 속을 태우고 속이 타고 간장을 끓이는 게, 간장이 끓는다 그러잖아요. 간장을 끓이는 마음을 이름한다. 속이 부글부글 타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발할 때는 청명한 하늘에,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는 것과 같아서 비우죠. 그러니까 이게 예의 염치를 생각도 못하고 어떤 것이 시비이해가 어떤지도 구분도 못해서, 그러니까 예의 염치와 시비이해 구별이 덮어버리고 오직 분한 마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진심이 날 때 하는 언어 행동은 중도를 잃어서 실패하는 일이 많으면, 이건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제 격해지지 않습니까? 또는 정신이 혼란되어 버려서 잡심을 제거하고 청정심을 양성하는 수양상의 손해가 막대하나니, 이게 분심이 생기면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는 놓쳐버리고 온갖 잡념으로 들끓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진심은 절대로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진심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조금만 낸다 하여도 곧 범죄로 간주한다. 내지 말라는 게 주의하라는 거죠. 단 지도자의 입장에서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 진심은 범죄 중에 들지 아니한다. 방편상 지도하기 위해서 혼내다든지 땀을 낸다든지 또 불쾌감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은 범죄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번째, 치심을 내지 말며. 자, 치심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마음. 이게 치심으로 보고 있어요. 치심. 모르는데 아는 채. 무산자, 재산이 없어요. 근데 부자인 채 하는 마음. 이것도 치심으로 봅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무서워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봐야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막 무서워해요. 이것도 치심으로 보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도 치심으로 보고 있어요. 정당히 대우해 줄 자리에 안을 마음이 나는 것.
대우해줘야 안 해. 이것도 치심으로 보고 있어. 이것도 좀 이해돼요. 자기가 그 사람을 대우하기 싫어요.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치심으로 봅니다. 정당히 배워야 할 일을 발견하고도 체면이나 유신에 끌려서 배우지 못하는 마음. 이게 배워야 할 자리인데 배우지 않아. 뭔가에 걸려가지고. 그건 치심으로 보고요. 이 사람이 어쨌든 대우해줘야 되는데 대우해주지 않아. 이것도 치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12예를 대강은 안다 할지라도 철저히 알지 못하는 데에 따라서 자, 이게 나와요. 철저하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치심이 됐든 어리석을 우가 됐든 여기서 가보면 이것을 철저히 알지 못한다. 철저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 안목이 없다. 포괄적 안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아는 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여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철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적인 전관, 전체를 꿰뚫어 보는 시야가 없다. 자기 어떤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심리를 쓰고 보면 자기의 일에도 진보 향상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또는 우치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 이런 마음이 조금만 난다 할지라도 곧 범죄로 간주하라. 이 말은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데 나오면은 바로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총괄적 설명을 합니다. 이 법마상정부, 옛날에 부라고 했죠. 법마상정급 등록인은 우리가 법마상정부를 이제 하려고 우리가 등록을 했죠. 이때는 등록도 했어요. 이게 본회의 공부에 다소 훈련이 있는 자로서 12예를 대강 분석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이므로 이게 지금 우리가 법마상정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법마상정급에서 이 암환심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중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마상정급 내용으로 보면 중금병의 표준을 암환심으로 볼 수 있고 암환심에 의해서 시기심이 발생하고 시기심에 있어서 탐심, 진심, 치심이 더 증폭되고 확산되는 것이 바로 중금병의 어떤 설명으로 우리는 이 계문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법마상정급 정도가 되면은 이제 12예는 대강 분석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계문에 있어서 보통부, 특징부 같이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암환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결국은 표현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심중에서만 이렇게 마음속에서만 왕래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범죄가 되는 수가 있으니 이 계문을 받는 자는 각각 자기 스스로 깨어서 자각하는 정신하에서 이 계문의 범거가 되지 않도록 힘을 쓰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마상정급 정도만 되면은 내가 암환심인 줄 알고 내가 시기심을 내는 줄 알고 내가 지금 탐심을 내는 줄 알고 내가 진심을 내는 줄 알고 내가 치심을 내는 줄 아는 이런 자각적 정신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음에 잠깐씩 이렇게 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요. 굉장히 우리 삶에 대한 존중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마음이 그냥 습관적으로 돼갖고 길게 가져가요. 계속 있어요. 이러면 범죄다. 이게 회보 48호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좀 포괄적 정리를 다시 한번 이론쌍과 관계해서 왜 이론쌍의 관점을 얘기하냐. 법마상정급 되면은 이론쌍의 시각으로 계문도 대해야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법마상정급 계문은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마상정급 계문은 청정한 이론쌍 자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암환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의 계문은 공정영지의 이론쌍 자리에서 삼가해야 됩니다. 암환심을 내고 있는 자리를 직시해야 암환심이 녹아나고 시기심을 내고 있는 당처를 직시해야 시기심이 녹아납니다. 이게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라는 뜻은 탐심, 진심, 치심을 자각하는 이론쌍 자리에 그쳐야 나는 이게 나지 않습니까? 나는 탐심, 진심, 치심을 이렇게 자연으로 나는데 이것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자각할 때 이 나는 이 탐심, 진심, 치심을 자각할 때 내가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참는 공부는 소중하나
참다가 폭발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나는 탐심이 나고 진심이 나고 치심이 나는 이 마음을 직시해서 바로 나는 그 마음 자리를 직시해서 본래 끌릴 것이 없는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는 그 자리가 본래 탐심, 진심, 치심에 끌릴 것이 또 오염되지 않는 자리구나. 그래서 이 청정한 이런 상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탐심, 진심, 치심을 직시해서 이 나는 탐진치랄도 그 자리에서 보면은 내지 않게 된다. 내지 않게 된다는 이런 상, 이 청정한 이런 상 자리로 이 계문도, 이 법마상정 계문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법마상정급 십계문을 회보 제40호, 48호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여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